말씀을 뭐 시켰어 이거? 자몽주. 자몽주스 드시는 거예요? 아 피부 관리하신다더니 한국 가서 노건남님 아니요 지금 한국은 이 맛이지. 땅콩 버터의 달콤함과 우유를 마신 듯한 부드러운 매력적인 인기 맥주. 2,000원어치 2,000원어치. 미역국도 다 리필, 반찬도 다 리필. 한번 안녕 연합포트. 자, 저희는 여기가 어디냐? 저희는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잠시 집을 좀 정리를 하고 이사를 하느라고 지금 물건이 다 빠졌어요. 지난 2주? 3주? 3주 동안 매일매일 버리고 해도 끝없는. 그러니까요. 포장이 잘 안 하고 직접 이거를 다 없애려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고, 뭐 버릴 거 버리고 나눌 거 나누고 팔 거 팔고. 이제 당근을 진짜 많이 이용해봤네요. 문자에서 당근 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싸게 빨리빨리 처리하느라고 저희가 만원샵이라고 만원샵을 오픈해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이번에 이거 커피 머신이랑 토스트는 다 누구 주기로 했지? 결정됐지? 이거 오늘 가지러 갈 거야. 이거 너무 많이 메시지가 오더라고. 보니까 하나에 15,000원 내놨는데 내가 모르고 2개에 15,000원 내놔가지고 내놓는 순간 메시지를 100개 정도 받았어. 지금 당근에서 저희들 다 주문하고 있는. 아, 우리는 진짜 물건 별로 안 산 것 같았는데 미친 듯이 쓰레기가 나오고 팔 거 팔고 버릴 거 버리고 있는데도 끝도 없네. 이게 포장이사가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것이야. 자, 이제 버릴 것들, 누구 줄 것들. 제가 취미 부자여가지고 취미 물건이 너무 많네. 일단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한 물건 있잖아. 그런 거부터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버릴 거를 빨리빨리 버려야 되겠어. 물건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온다. 끝도 없이. 책이 제일 문제야. 책이 지금 책장 2개가 나왔는데 지금 다 나가고 절반 정도 남았거든. 여행 에세이 이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모았는데 소장용이에요. 보지는 않고 갖고 있고 싶어서 모은 거를 10종에 10,000원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이 동네에 만원샵입니다. 만원샵. 책장을 2개 다 거의 다 정리했어요. 자, 오늘은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 책도 다 나갑니다. 중고 가전에 나가는. 한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또 바로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외국을 가고 또 중간에 잠시 들어서 한 달 정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달밖에 안 살아가지고 마지막이어서 좀 아쉽잖아요. 이 집에 저희가 이사 온 거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전세금을 빼서 부다페스트에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집이 없었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월세 집을 구해놓고 간 거니까. 저희가 전세가 끝났는데 저희가 최고점에 들어갔어요. 전세를. 그렇지. 전세가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전세값 많이 내려서 역전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집 주인께서는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문제 없이 돈을 내주셨는데 또 그때 전세를 들어가면 또 더 역전세가 혹시 나지 않을까. 그때도 전세가 제가 생각할 땐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렇다고 집을 사자니 아직도 한참 더 떨어질 거라는 아직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였고, 감당이 안 됐지. 그래서 그러면 월세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월세로 들어가자니 또 똑같은 건 것 같아도 이제 다달이 돈 나가는 건 굉장히 그냥 없어지는 돈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어떤 현물, 그죠? 집이라는 부동산을 사서 그 수익으로 이 월세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부동산에 사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획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다음에는 부다페스트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은 있었지.
몇 년 전부터. 그죠.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돈이 생겨서 산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샀는데 원래는 이제 그래서 월세를 해서 월세를 이렇게 한다 생각이었는데 그쪽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집을 인수하러 가서 봤더니. 그래서 이참에 좀 부다페스트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월세가 다달이 나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서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지. 그래서 급하게 가서 집을 6개월 만에 살아보지도 않고 집을 또 내놓게 됐네요. 정리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많은 나눔과 판매와 뭐 재활용 버림으로 해서 이제 집은 깨끗이 정리가 됐고 내일 나갈 거예요. 와, 포장이사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직접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포장기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놔도 이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일할 테니까 걸리적거리지 마시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시면 끝나면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뭐 분류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이제 저희만 그런 건지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는 않을 거지만 정말 신경 쓰기 싫다 그런 걸 구석구석에 박아놓은 요소에 박아놓은 물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옛날 사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참에 버릴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딱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 책도 옛날 책도 그러니까요. 옛날 사진들. 뭐 버리고 전공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 추억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생각나는 게 그 최근에 보니까 저기 몇몇 분들이 우리가 왜 부다페스트를 그 선택했냐에 왜 하필이면 부다페스트예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처음에는 분명히 부다페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퇴색되고 저도 갑자기 딱 물어봤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근데 왜 부다페스트 선택했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도 좀 까리해요. 왜 선택한 거죠 저희가? 마지막 이사 가는 날 한번 카메라를 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우리 정리를 스스로 마음의 정리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사실 부다페스트를 10년 전에 갔었지. 같이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할 때 그지? 그게 벌써 10년이나 됐어? 10년 됐지 벌써. 거의 10년 됐죠. 그때 너무 좋았죠. 나는 사실 부다페스트 처음 갔었을 때 진짜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다. 나의 도시다.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마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도시가. 유럽에 예쁜 도시는 많고 뭐 프라하도 예쁘고 다 예쁘잖아요. 예쁜 도시는 많은데 희한하게 저는 부다페스트가 뭔가 좀 아련한 느낌? 나는 사실 그런 걸 동반한 뭔가 좀 아련한 나는 어릴 때 거기 살았던 것 같아. 태어나서 거기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남편도 똑같이 좀 부다페스트에 바로 반해가지고 저희가 부다페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가게 됐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맨날 갔던 매년 갔어요. 코로나 1년 빼고는 우리가 매년 갔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실 그 살고 싶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몇 개를 우리가 한 달 살기 해봤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한 달 살기 하면 이 도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일까? 잠깐 단기 여행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딱 최종적으로 골라서 한 데가 부다페스트, 리스본, 이스탄불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 달 살기를 했어요. 다른 도시들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예요. 리스본도 난 리스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았고 처음에 갔을 때 뭐랬죠? 인디안 서머라 그러나요? 거의 여름이 끝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본에 반했었고 사오 페드로 데 알칸타라 전망대입니다. 리스본은 역시 해산물의 천국이에요. 이곳이 포르투갈입니다. 바닥을 보면 이게 포르투갈이죠. 대리석이 남아도는 나라. 저희는 지금 리스본에 있고요. 여기서 한 달 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가 보이는 카페이지만 커피는 1.5유로밖에 안 해요. 보다 해산물 코너가 더 커요. 해산물이 진짜 많습니다. 게도 있고 뭐 갈치 뭐 없는 게 없어요. 이스탄불은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성당이 다 비슷비슷하고 미술관이 다 비슷비슷하고 약간 좀 지겨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 이스탄불의 이국적인 모습, 보스포러스 해협에 그 해무가 쫙 올라올 때 그 머리 꼭지만 보이는 그 모스크들의 향연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어요. 그때 해무가 올라올 때 그 기도 소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어 케밥이나 그때는 또 물가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요마나 뭐 그런 석류 주스 막 500원, 700원이면 먹고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반해가지고 이스탄불도 이제 점 찍었었죠. 이거는 터키식 오믈렛인가봐요. 이름은
에네멘. 오늘 저희는 전망이 없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되게 오래된 집인 것 같았어. 오래된 로컬집. 차이티를 시켰더니 엄청 멋있게 세팅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리스본은 이제 다 좋았어. 다 좋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거주비가 너무 비싸다. 거주비가 감당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그때 좀 힘들었고, 그지? 너무 좋아서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그때도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부동산이나 이런 걸 알아봤을 거야. 그렇지. 근데 갔을 때 이게 뭔가 조건이 딱 안 맞은 게 날씨가 너무 안 좋아. 11월에 갔는데 그 전에 몇 번을 갔을 땐 다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11월로 리스본 아직 따뜻하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가 좀 이상기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희가 30일 머무는데 20일 이상이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거 정말 이게 45도로 비 오는 거 있죠. 우산도 쓸 수 없는 비.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근교 여행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근교 여행도 갈 수가 없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카페 가서 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카페 찾기 힘들어. 맞아요. 리스본은 그런 뭔가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시설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뭐 콘센트라든지 와이파이가 막 갇혀 있고 테이블이 일단 좀 커야 되잖아.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카페가 별로 없어요.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스타벅스를 가면 진짜 스타벅스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작업할 때는 스타벅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그러면 집에서 해야 되는데 리스본이 좀 따뜻하잖아요. 다른 유럽보다 겨울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도시들의 문제는 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전기 라디에이터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낡은 집들은. 그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따뜻한 거지만 아시아인들의 입장에서는 난방을 해야 될 정도의 날씨인데 더 실내가 더 추운 거예요. 집구석이라고 비바람 맞고 들어가도 더 추운 거야. 집을 우리가 좀 저렴하게 구했잖아.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했잖아. 한 달에. 여러분 물론 돈 많이 주고 좋은 데 구하시면 괜찮아요. 다 좋아요. 냉난방 다 훌륭해요. 우리 문제야. 우리가 이제 가성비 숙소를 구하다 보니까 집 자체는 넓고 좋았는데 너무 싸게 구했어. 난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재개발할 때 마지막 남은 집 있죠. 네. 집이 다 초토화되고 그쵸. 그런 집을 구했어.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에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리스본에서 살기는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근데 물론 그 외곽으로 가면 새로 지은 아파트 많아. 많지. 리스본도. 돈만 있으면 많지. 그러니까 돈 있으면 괜찮아요. 포르투갈. 근데 이제 부다페스트는 모든 게 맞아 떨어졌지. 그 전에 이스탄불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스탄불도 그래요. 제가 한 3번인가 4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또 이스탄불 또 맞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스탄불 한 달 살기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2월에 갔어요. 2월에 무슨 얘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미에선 여름이잖아. 여름에서 이제 남미에 있다가 바로 이스탄불 갔잖아. 그 당연히 날씨에 대한 감이 좀 떨어졌지. 근데 남미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긴 약간 아쉽고 어디서 좀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데 유럽은 다 춥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는 또 좀 가기 싫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이스탄불 정도면 그리스랑 위도가 조금 비슷하니까 따뜻하겠지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도착한 날 자, 이곳은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 이스탄불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겁나게 춥습니다. 바람 불어서 추운 거 말고 굉장히 온도 자체가 낮고 눈도 오는 때가 한 몇 주 정도, 2주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재수없게 그때 왔나 보네요. 생필품 좀 사가지고 집에 빨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저희 집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이죠.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리? 비행기에서? 비행기 사고 났죠. 우리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착륙 사고 나서 우리 비행기가 다른 공항을 갔잖아요. 결국. 그래서 비행기가 회항해서 다른 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막 비바람 아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 도착을 해서 내내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근데 그날은 이상 기후였지만 전반적으로 2월 이스탄불이 따뜻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따뜻하다고 그랬어? 우리가 그냥 아무도 안 그랬어. 우리가 그냥 끔찍한 거야. 근데 그 이스탄불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2월에 이스탄불은 춥대요. 그리고 이스탄불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협이 지나가잖아. 이렇게 좁은 해협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람이 엄청 세요. 지금 생각해도 추위밖에 생각 안 나. 다행히 집은 작지만 플로어 히팅이 되고 되게 따뜻한 데가 마당 난방이 돼서. 그래서 이스탄불에서는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맨날 된장국 끓여 먹고 집에만 있고. 된장국이 배웠을 것 같아 그 집에. 그래서 이스탄불도 이제 그 뒤에 이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없어진 거죠. 이스탄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는 그 좀 이런 쓰면 안 되는 용어긴 하지만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다리가 맞았다. 아다리 최고의 아다리였지.
이런 걸 꿈꿨거든.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하는 내 모습. 하지만 난 조깅은 하지 않지. 힘드니까. 브라운 진짜 맛있다. 어때요 맛은? 맛있어. 국경일이라서 국회의사당이 무료입니다. 국회의사당 내부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맥주 좋아, 맥주 좋아. 자 미술관 잘 보고 나왔습니까? Highly recommend. 아 끝내줬어. 아 진짜. 우리 배고픈데 드디어 버거 파는 데를 찾았어요. 얼만데? Because they knew that we were going to come. 레오가 이미 술 취했어요. 레오가 술 취해가지고. Are you drunk? 술 취해가지고. 그 전에 계속 갔을 때도 너무 좋았고 한 달 살기를 저희가 언제 했죠? 10월에 10월에 했었어.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그때 했는데 최고네 아주. 그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다페스트가 낙엽이 막 물들어가는 그때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뭐 한낮에는 반팔 입고 이럴 정도 기운데 딱 너무 좋았고 또 그때 또 뭐 이벤트가 많아 친구들이 또 많이 놀러 왔었어요. 이벤트가 많아서 친구들도 많이 놀아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었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루할 틈이 없게 재밌게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다페스트는 좋은 기억이 계속 강화가 돼. 또 하나 더 있잖아. 집값이 맞아. 새 아파트잖아. 아파트가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집값이 너무 쌌어. 그때 얼마였지? 그때 60만 원대였거든요. 이제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물가 폭등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코로나 그때 직전. 코로나 직전. 그때 기준으로 해도 저희가 리스본하고 부다페스트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한 달 살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리스본보다 부다페스트가 그때도 이미 한 달 살기 할 때 가격이 절반이었어요. 절반이야. 근데 집 퀄리티는 훨씬 좋고, 그러니까 절반 더 이하인 거죠, 사실. 그렇지. 집은 너무 좋았지. 그래서 부다페스트가 저희 뇌리에는 부다페스트는 점점 빌더. 강화가 된 거고. 그래서 부다페스트다. 그죠. 이게 이미 끝났어. 부다페스트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저 이제 처음 시작 자체가 어떤 과학적인 리서치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고 좁히고서 부다페스트 나온 게 아니라, 물론 다트로 아무데나 꽂은 것도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부다페스트가 딱 좋아서 강화된 이미지에서 서치를 막 해보니 뭔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집값도 괜찮고, 집값도 근데 참 괜찮았던 시기도 것 같고. 괜찮고,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가 많이 가니까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게 좋은 그래서 한국 사람 엄청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직항도 생겼고. 직항도 생겼고. 그리고 한국 음식점, 식품점도 정말 많아졌고. 사람들 그러니까 불편해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사둬서 지금 손해볼 것 같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딱 겹쳐서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나는 그것도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 그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 코로나 이후로. 아마 유럽에서는 헝가리에 그 한국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차 전지죠. 삼성이나 그리고 SK 협력회사들까지 많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게, 그것도 좀 약간 심적인 안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있으면 좀 금방 외롭잖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뭐 여기 세를 받아서 여기 세를 주겠다, 뭐 요런 이제 뭔가 계산기는 두드렸지만 계속 손해나는 계산기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좀 유럽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계속. 그렇지. 우리는 사실 디지털 노매드라고 할 수 있나? 그죠. 뭐 수입은 $300지만 뭐 벌이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웃어요? 왜 웃어? $300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모여 웃는 거 웃지 마요. 저희는 지금도 뭐 이민을 간다, 이사를 간다는 건 아니고, 여기도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삶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베이스 캠프가 계속 한국에 있었고, 또 뭐 한 3-4달 여행을 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런 생활을 하다가, 요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유럽으로 베이스 캠프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죠.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이제 아시아 같은 데는 한국에서 가는 게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아시아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이 가서 좀 흥미가 지금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 쪽을 좋아하는데, 그러기에는 그쪽이 월등히 효율적이고. 여행하게 되면 주급이 많이 들잖아. 요즘 때 에어비앤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거의 2배 오른 데도 많잖아.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제 베이스 캠프를 유럽에 차리면 주거비가 확 절약이 된다. 시간도 그렇죠. 비행기를 장거리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막 평생을 걸면 결정이 어려워.
제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놓는 조그만 테이블 있잖아. 그걸 인터넷에서 막 찾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을 막 요걸 봤다 하니까 제 직장에 이제 스텝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때 딱 뭔가 뭐 망치를 머리에 맞은 것처럼, 그래 내가 이거를 막 평생의 가보도 아닌데. 그래서 요 결정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헝가리로 베이스 캠프를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이제 다시 베이스 캠프를 또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지금은 사실. 또 다른 곳에 베이스 캠프 아니면 또 다른 뭐 그리스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남미 갈 수도 있고, 남미로 아르헨티나로 옮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삶은 다 다르잖아요. 한 길을 가면 이쪽 길을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선택한 길엔 어떤 길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단점도 많잖아요. 사실 불안정한 삶. 300달러밖에 안 되는 수입. 우리는 단점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장점을 또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노매다. 그죠?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우리가 살고 싶은 데 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을 못해. 그럼 난 단점만 감내해야 돼.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게 할 바에 그냥 유럽에 그냥 가자. 왜냐면 갔다 오면 되지. 평생 한 번 가면 족쇄야? 안 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장점을 충분히 이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확실히 그냥 옮기기로 한 거죠. 나도 그때 베이스 캠프 단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버리면 또 어떡하지? 영국 이라 생각했는데 베이스 캠프를 딱 단어가 들어오니까 이 영국 아니잖아. 그냥 잠시 가는 그죠? 거잖아. 조금 이제 유연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 유럽에 그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디지털 노매드 있잖아요. 디지털 노매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서 하더라고. 우리도 그러면 디지털 노매드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다는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디지털 노매드가 이제 신조어잖아. 저는 사실 막 디지털 노매드 그러면 막 되게 막 거창하고 멋진데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창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 되게 많고. 여기서 약간 사이드로 빠지면 그 디지털 노매드 부다페스트 저는 강력 추천한다. 디지털 맞아, 노매드로 부다페스트가 항상 톱 5? 톱 10은 항상 그 리스트에 올라와요. 그렇게 높게 올라가 있었어? 많이 올라와. 부다페스트 디지털 노매드 되게 많잖아, 애들이. 맞아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었어. 댓글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카페 와이파이 돼요? 뭐 카페에서 노트북 갖고 작업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스페인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스페인은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저희가 스페인의 마드리드랑 이렇게 남부 여행을 할 때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으니까. 그때는 스페인이 굉장히 카페가 와이파이에 인색하더라고요. 와이파이 있는 카페를 별로 못 봤고, 거의 못 봤어. 당연히 콘센트는 당연히 없는 거고,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야.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스페인이죠. 근데 이제 부다페스트는 저 카페에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저가 간 카페 중에 와이파이가 없는 데는 없었어요. 센터 같은 데는 막 이런 걸 펼쳐놓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불편해요. 테이블도 작고. 그래도 그쪽 자리에서 이렇게 놓고 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니면 이제 대놓고 카공족이나 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환경을 이렇게 콘센트도 테이블에 다 해놓고, 그런 카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노매드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틈에 이번에 안녕하세요. 유럽 디지털 노매드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디지털 노매드의 필요 조건이 뭐죠? 와이파이가 빨라야 되고요. 맞아. 워크 스페이스가 많아야죠. 카페라든지. 그리고 물가도 저렴해야 되고. 맞아. 사회 분위기가 약간 좀 인터내셔널하면 좋겠죠. 부다페스트가 딱 그거잖아. 그죠. 딱 부다페스트가 딱 그거잖아. 이제 물가도 저희가 물가 많이 비싸졌다 얘기를 하지만, 비싸졌다는 거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비싸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물가는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에어비앤비 웹 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다페스트가 인근 동유럽 비교해도 제일 쌉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비앤비 특집은 다음에 한번 에어비앤비 특집 우리가 한번 할게요. 에어비앤비 전문가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독거남님도 같이 할까요? 부다페스트가 지금 주거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심하게는 이웃 나라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 되는 정도로 지금 주거비가 되게 저렴해요. 장기 렌트는 오르는 추세인데. 장기 렌트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되게 그래도 많다. 그렇죠. 주거비가 제일 크게 차지하잖아. 그래서 이제 디지털 노매드는 좋다. 오케이. 잠깐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다시 복귀. 근데 어디로 복귀하죠? 토크가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옮긴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 이제 빠졌다. 매달 돈 나가는 게 없으면 우리가 조금 케이크라도 사 먹지 않게. 저희가 이제 집을 사고 막 이런 계획을 처음에는 막 엄청 계산기 두드려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다 안 맞아. 뭐가 계획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꼴이다. 비행기 몇 번 탔어? 비행기 우리 지금 2번 탔지. 부동산 복비 나가지. 또 이사 비용 들지. 우리가 글로벌 호구야. 글로벌 호구.
우리 경험을 샀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지식을 샀다. 아, 나 경험 장난 아니야 이제. 아니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번 타임 한번 왔어야 됐어. 부모님도 뵙고 해야 되니까 온 김에 정리했다. 얼마나 이익이야 온 김에 정리. 정리하러 왔는데 부모님 만난 게 아니다. 아니야. 부모님 뵈러 왔는데 온 김에 정리까지 한 거야. 이거 봐. 일석이조. 정리가 안 됐으면 다음에 또 왔어야 되잖아.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걸로. 일석이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한참 떠들었네요. 영상을 찍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다가 뻑이 나갖고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가 저물었어. 그래도 입이 쉬지가 않네. 오디오가 비질 않는. 너 오늘 마지막이잖아. 그 최근 삶에서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최근에 알았어. 와 진짜 좋은 집이었어 이 집이.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마지막 짐도 정리하러 갑시다. 가자. 갑시다. Let's go. 정은 못 붙였지만 안녕. 사, 2024년 3월 17일 오후 5시. 안녕. 안녕. 부다페스트 도착. 연합 요나 봇.